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분석에서는 지금 글로벌 LNG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동성화인텍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숫자와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명확한 데이터와 구조적 상장성 아니겠습니까? 차분하게 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한번 들여다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핵심 체크 포인트들입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수주 잔고, 생산 설비, 신성장 동력, 그리고 놓쳐선 안 될 핵심 리스크까지 이렇게 총 6단계로 나눠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기업 소개 및 사업 내용입니다. 이 회사가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지 그 본질적인 정체성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동성화인텍의 수익 구조 정말 심플합니다. 사실상 딱 하나의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퓨어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매출의 무려 96.2%가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초저온 본행제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3.8%는 가스 냉매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조선업, 그중에서도 특히 LNG선의 업황이 이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행제라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천연가스를 바다 건너로 효율적으로 운송하려면 기체를 액체 상태로 꾹꾹 눌러 담아야 하거든요. 이때 영하 163도라는 어마어마한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극한의 온도를 견뎌내면 부피가 무려 600분의 1로 확 줄어들거든요. 망망대해 위에서 이 온도를 꽉 잡아주는 핵심 소재.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한 구조의 인슐레이션 패널, 즉 본행제입니다. 배를 띄우려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인 거죠. 여기서 경쟁사랑 비교를 좀 해볼까요? 동성화인텍만의 확실한 차별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국내 경쟁사들과는 다르게 동성화인텍은 LNG와 직접 맞닿는 1차 스테인리스 스틸 멤브레인 그리고 2차 방벽인 강화 우레탄 폼을 함께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죠.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이들의 입지가 단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제조업 분석의 꽃이죠. 수주잔고와 실적 가시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2조 1천억 원. 여러분, 이 숫자가 보이시나요? 2025년에 진입하면서 동성화인텍이 기록한 아주 압도적인 수주잔고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이미 앞으로 2년에서 3년치 일감을 완전히 아주 꽉꽉 채워두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든든한 매출 가시성이 없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수주잔고가 그야말로 극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콕 집어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막대한 물량의 96%가 HD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 거대한 국내 조선 양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탄탄한 과점체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수주잔고가 어떻게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전망치를 숫자로 쪼개보겠습니다. 2025년 예상 매출액이 7,420억 원, 영업이익은 730억 원으로 이익률 9.8% 수준인데요. 주목할 건 2026년입니다. 매출 8,160억 원에 영업이익은 990억 원까지 뛰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12.1%로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 이렇게 오르냐고요? 신조선가가 팍팍 올랐던 2022년과 2023년에 맺었던 그 고단가 계약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찍히기 시작하는 변곡점이 바로 내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소주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럼 공장은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산업 성장성과 생산 설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조 1천억 원어치 물량, 이거 현재 공장에서 무리 없이 쳐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비 확장 구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짜여 있습니다. 지금 당장 캐파는 연간 34척 수준이지만요. 핵심 공정인 발포 라인은 이미 40척 이상을 소화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새로 사고 공장을 짓고 할 필요 없이 일본산 CNC 기기만 몇 대 더 들여오면 곧바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 설비 투자 부담이 확 줄어드는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이 회사의 제품들, 배 위에만 들어마는 게 아닙니다. 육상용 LNG 저장 탱크나 파이프라인 본행제로도 쓰임새가 계속 확장되고 있거든요.
동성하인텍은 예전부터 이 육상용 납품 경험을 아주 풍부하게 쌓아왔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육상 설비 시장에서도 뚜렷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국내 과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기들,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장기적으로 더 성장하려면 결국 고객사를 다변화해야 하거든요. 기존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 듀오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최근 시장 파이를 키우고 있는 하나오션은 물론이고요. 점유율을 무섭게 끌어올리고 있는 중국의 후동중화조산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회사가 먹을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다르게 커지는 거죠. 성장을 이끌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선박 연료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요새 환경 규제 엄청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상선들도 친환경적으로 LNG를 같이 쓰는 이중연료 추진선, 이른바 DF 선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 매출 비중은 10%가 채 안 되지만 앞으로의 확장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암모니아나 수소 같은 차세대 무탄소 연료에 들어갈 본행제 기술도 이미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리스크 체크는 기본이겠죠? 비용 구조와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원가 구조를 뜯어보면요. 이 회사는 원재료비가 전체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원재료인 MDI 가격의 흐름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킬로그램당 막 4달러에서 6달러까지 치솟았던 MDI 가격이 다행히도 현재는 2.1달러 수준까지 뚝 떨어져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을 덜고 이익을 남기기에 대단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셈이죠. 다만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회계 처리 위반 제재를 받으면서 주식 거래가 일시 정지됐던 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연히 투자 심리에 타격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 분석을 종합해보면 고의적인 조작보다는 단순 실수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점진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현재 주가 수익 비율, 즉 PE가 10배 아래인 확실한 저평가 영역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이 객관적 팩트는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마지막 파트입니다. 요약 및 결론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펀더멘털 투자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세 줄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2조 1천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수주잔고로 만들어낸 단단한 실적의 하방 경직성. 둘째, 과거에 따낸 고단가 수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찍히면서 2026년 기대되는 12.1%의 영업이익률 퀀텀 점프. 그리고 마지막 셋째, 중국 시장 진출과 이중연료 추진선 비중 확대를 통한 새로운 기업 가치 리레이팅 가능성입니다. 결국 투자자로서 우리가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이 거대한 LNG 슈퍼사이클 위에서 과연 동성하인텍이 든든한 국내 파트너십을 넘어 저 거대한 중국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뚫어낼 수 있을까요? 조선업계의 진정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그 지위를 확고히 다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이 숫자에 기반한 팩트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